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11월 외국인이 쓸어담고 있는 제약바이오에 대한 기업에 대해서 국산 1호 면역 항암제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방송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기 상단에 보시면은 저 아는 친한 형이 이거 뭐 학문 관련돼 있는 화장품을 또 출시했다고 해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 정도 한번 검색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사실 시장 분위기가 많은 분들이 투자하기에는 좀 무서운 분위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최근 강하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왔던 것과 달리 지금 외국인들이 사실 11월 14일 당장 이제 며칠 전만 하더라도 올해 들어 최대 규모로 매도를 하고 있는 추세에서 또 뭐 하고 있다. 오늘 같은 경우, 이번 주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이제 코스피가 4천 돌파하고 삼성전자가 10만 돌파하고 나서부터 해서는 계속적인 하방 압력을 쏟아붓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지금 이런 하방 압력을 가장 많이 쏟아붓는 것도 여러분들 뭐 지금 코스피가 이렇게까지 낙폭이 나온다고 하면 사실 알다시피 여러분들 우리나라 망했다라고 표현을 할 만큼 굉장히 많은 낙폭이죠. 근데 이렇게까지 크게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도 나오지만 SK 하이닉스를 뭐 엄청나게 팔고 있다, 뭐 삼성전자를 팔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11월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어디로 집중되어 있다? 대형주, 그래서 코스피, 그래서 이 중에서도 제조, 전기전자, 즉 아까 얘기했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집중 매도 포지션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어찌 보면 반도체에 대한 악재가 엄청 심한 게 아닌가. 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또 악재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진짜 별다른 건 없어요. 이게 뭐 지금 당장 시장의 악재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뉴욕 증시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뉴욕 증시가 지금 뭘 가지고 가고 있다? AI 버블론에 대한 이런 공포감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뭐까지 하고 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미국의 큰 손들이 주식을 팔았다라고 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트리였나요? 누구였지? 어쨌든 대거 매도가 나왔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뭐 소프트뱅크도 매도가 나왔고 이런 대규모 매도 소식들이 자꾸 들리니까 이 AI 버블 고점이 맞았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불안 심리가 강하죠. 그래서 이건 사실상 엔비디아 실적 여기도 나와 있지만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 반도체 약세장은 어쩔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문제는 뭐냐? 그렇다라고 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증시를 떠나가고 있느냐? 자, 매도를 하고 우리나라 증시를 떠나간다. 이건 엄청난 악재거든요. 근데 이걸 떠나가고 있느냐를 놓고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은 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외국인 같은 경우가 분명하게 보면 알겠지만 분명히 매도하는 섹터도 많았지만 오히려 매수로 본다 하더라도 중형주. 그 전에 이제 대형주가 올라갔다고 하면은 중형주와 소형주, 중소형주 위주의 뭐가 제일 많은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제약바이오로서의 섹터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어쩔 수 없는 게 뭐냐고 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사실 코스피 차트만 봐도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 차트만 봐도 최근에 이제 말도 안 되는 삼성전자와 뭐가 있었습니까? 플러스 SK하이닉스의 묻지마 투자가 나와줬고 이 묻지마 투자가 엄청난 매수세로 작용하게 되면서 뭐 하게 되었다. 보통 이제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이 상승 하락 이런 폭을 비슷하게 가져갈 건데 오히려 뭐예요? 코스피만 엄청나게 올라가는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대형주가 말도 안 되게 단기간에 이렇게까지 급등했던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단기간에 급등을 해놓으니까 이 대형주가 조정이 들어오고 이 중소형주로서 수급이 들어오는 거는 사실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는 사실 무엇을 증빙하는 사태가 되느냐? 아까 앞서 얘기했다시피 시장의 어떠한 악재 때문이 아니라 우리나라 증시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뉴욕 증시 자체에서 지금 빅테크 관련돼 있는 AI 관련돼 있는 반도체 섹터들의 버블론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코스피에서 이런 반도체 섹터들 우량주에서의 매도세가 커지고 오히려 이제 코스닥에서 이런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그림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또 우리가 과거에도 지금 우리가 사실 제약 바이오를 또 봐야 되는 게 이런 흐름이 과거에도 반복이 됐던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알겠지만 최근에도 지금 이슈가 나오는 게 뭡니까? 이러다 벼락거지가 될 거다라고 하면서 MZ 개미들이 매일 5천억씩 지금 쏟아붓고 있대요. 심지어 이게 자기들 그냥 자금이 아니라 B2까지 해가지고 하루에 5천억씩 뭐 하고 있다. 묻지마 매수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이게 하루에 5천억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B2까지 더해지니까 심지어 최근에는 어떤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 동학개미 시즌2라고 하면서 이틀간 5조 원에 달하는 금액이 풀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도하는 걸 누가 받쳐주고 있어요?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를 개인이 사자에 나서면서 코스피를 지켜주는 것들이 다 뭐가 된다? 개미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흐름이 과거에도 여러분들 한번 지켜보셨을 거예요. 이 흐름이 과거에 어떤 흐름이었습니까? 과거 우리가 2020년도에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하면서 뭐 하고 있다. 삼성전자 주주 석 달 새 100만 명 늘었다라고 하면서 당시에도 삼성전자 뭐였어요? 기억나시죠? 삼성전자 묻지마 매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지금처럼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너지면서 외국인들이 고점에서 개인들에게 동학개미 운동에 물량을 넘기면서 오히려 다른 섹터들, 특히나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강하게 올랐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흐름이 지금 뭐 어디서 나타나고 있다? 다시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왜 이런 외국인들의 제약바이오에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는가? 왜 제약바이오 오히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반도체 섹터들을 팔고 제약바이오를 사는가를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제약바이오가 2020년도 이후에 한번 크게 불었다가 눌림목 이후에 지금까지도 크게 못 오르고 있는 이런 업종이기도 하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가장 큰 거는 이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지금 뭐 하기 시작했느냐?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AI 반도체 랠리도 결국에는 뭐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실적. 이 실적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결국에는 이 AI 반도체도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생각보다 이런 실적이 받쳐주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매도세가 거세지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 제약바이오가 지금 뭐 하기 시작해요? 평균 기술 수출이 1조를 돌파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왜 중요하냐고 하면은 과거에 이제 여러분들 한미약품의 사태를 아실지 모르겠지만 한미약품이 사태라 표현하기죠. 그렇죠? 이제 15년도에 기술 수출 계약을 최초로 1조대 기술 수출을 했어요. 그러면서 최초로 1조를 달성하면서 우리나라 뭐 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이런 한미약품이 엄청난 급등을 하기 시작했고 제1차 제약바이오 붐을 불었던 게 언제다? 2015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1조라는 기술 수출이 굉장히 큰 금액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뭐 한다? 우리나라의 다양한 기업들이 이미 1조는 너무나도 가볍게 뛰어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보면 알겠지만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거의 약 2조고요. ABL 바이오 그룹도 약 거의 4조 넘고요. 거의 2조 뭐 4조 뭐 달하는 금액에 이 조 단위의 기수출 계약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가 그럼에도 10년 전과 비교한다라고 하면은 전체적인 제약 바이오 차트의 평균값은 크게 증가하지 못했어요.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특히나 지금 보면 알겠지만 현재 국내 제약 바이오 기수출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규모도 굉장히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모멘텀이 될 거다. 지금 어차피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이런 강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강한 상방을 가지고 가는 시장이라고 하면은 이런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엄청난 기회가 될 거다라고 시장은 보지 않나 생각해보고 있고요. 또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아마 이 환율적인 부분도 커요. 최근에 우리나라가 4천 코스피를 돌파하니까 뭐가 돼요?
4천 코스피를 돌파하니까 굉장히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가지고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게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꼈다고 하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환율적인 문제도 크죠. 우리나라는 기존에도 저평가되어 있는 국가였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뭐가 된다? 이미 환율에 이렇게까지 올라가게 됨으로써 이제 기존의 달러가 강세가 됐어요.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가 되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고자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달러를 원화로 바꿨을 때 과거 기존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 이런 더 싸게 저가 매수의 느낌으로 들어오는 그런 수급들의 영향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이런 환율이 전체적으로 당연히 강세가 될 때 이제 고환율이 이제 유지가 될 거다 이런 전망이 있잖아요. 이런 전망 속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수출 위주의 기업들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가 1조에 달하는 매출을 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달러의 영향도 우리가 무시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달러로 수출을 하면서 실질적인 이런 원화 환율이 강세가 지속된다. 라는 이 전망이 지금처럼 받쳐준다라고 하면은 지금도 중장기적으로는 1,500원 선마저 뚫을 것을 내다보고 있고요. 이거는 지금 장기화될 거다라는 게 이제 일부 시선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제약바이오 같은 수출 기업들은 굉장히 큰 실적에 대한 기존에 사실은 얘네들 같은 경우 실적이 부풀리기가 되는 거겠죠. 얘네가 뭐 의도적으로 내가 2조 냈어, 3조 냈어 이게 아니라 환차익에 따른 이런 발생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내가 기존에 똑같은 1조의 매출이 내더라도 2조의 매출이 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약바이오들이 지금 오히려 이런 환율이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급등할 거다라는 이런 전망 속에서 오히려 강세일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도 사고 있는 거고요. 그럼 우리가 지금은 무엇을 사야 되냐? 그래서 이런 달러 강세, 환율 강세가 와버리니까 실질적으로 해서 외국인들도 제약바이오에 대한 부분을 이제는 이런 주식 기업을 매수를 직접 하기 시작하죠. 그게 뭐다? 그게 M&A다. 벌써 이미 일라이 릴리 유만 K바이오벤처 어딘지 하면서 이 일라이 릴리라든지 아니면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뜨기 전에 이 원석을 찾겠다라고 하면서 한국 바이오 스타트업 기업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투자를 한다, 뭐 협력을 한다 그런 내용인데 이게 뭐 때문이다라고요? 이 달러라는 부분이 가장 크다라는 거죠. 달러를 당연하게 이제 원화로 환전하게 되면은 이 원화 확보로 인한 동일 비용으로도 더 지금 오히려 투자를 했을 때 뭐 할 수 있어요? 더 많은 연구 개발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분 투자 역시 더 싸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지원 단계에서 지원을 함으로써 M&A까지 노리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될 확률도 높다는 거죠. 정말로 이제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산업이 정말로 먹음직스러운 음식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오히려 제약바이오 쪽은 외국인들의 글로벌적인 수급은 꾸준하게 들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그럼 우리가 이런 제약바이오 강세장에서 최근 얘기했던 기술 수출 기업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어떤 걸 볼 거냐 했을 때는 아까 말했다시피 이 키워드라고 하면은 뭐 치매가 있을 수도 있고요. CDMO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항암 치료제라든지 비만 치료제라든지 ADC라든지 다양한 제약바이오의 키워드가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방송 내내 얘기했던 게 뭡니까? 결국에 수출을 통한 기업들의 자금이 늘어난다. 매출액이 증가한다라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보는 것도 똑같아요. 시장에서도 지금 이제 내년에 대한 부분, 내년에 대한 이 제약바이오에 대한 키워드는 글로벌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에 대한 어떠한 수출 계약, 기술 이전 계약 이런 것들을 통한 이 자금 확보가 이루어지느냐 여기에 집중을 해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결국에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기술 수출 이런 것들 아까 제가 잠시 보여드렸죠. 아까 잠시 보여드렸던 게 여기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ABL 바이오, 알지노믹스, 뭐 에이비온 등 뭐 이런 등등의 기업들의 기술 수출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중점을 봐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거는 이면 온시아라는 기업이에요. 이미 과거 사실 이건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과거에 소개를 좀 못 시켜드렸는데
국산 1호 명역 항암제로서 글로벌 바이오텍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그 시장에 대한 포부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일단 이뮤노시아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최근에 이제 이 희귀약 지정을 신청했어요. 물론 이게 결과가 앞으로 한 2개월 정도는 걸릴 겁니다. 이 2개월 이후에 이 결과에 대한 기대감만 가지고서도 여기서 희귀 의약품이 지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허가 심사 기간도 단축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임상 시험 계획도 승인이 절차가 강소화가 되겠죠. 그다음에 투자, 기술 수출 이런 것들 이전 이런 것들에 대한 협상력도 강화가 돼요. 그래서 희귀약 지정이라는 것도 굉장히 모멘텀이 되는데 이게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2개월 정도 걸립니다. 2개월. 그래서 아마 2개월 동안에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서 꾸준히 상승할 수도 있는 거고 2개월 뒤에 이를 토대로 기술 협상 관련되는 모멘텀으로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기업이 과연 정말로 이번에 희귀약이 지정이 될 수 있냐를 본다라고 하면은 얘네들이 이제 이번에 희귀약으로 지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다? 올해 이제 7월 완료된 임상 결과 보고서를 보면은 이 덴버스투그 이제 면역 항암제 객관적 반응률이 이제 79%, 완전 관해율이 58%, 무진행 생존 기간이 30개월, 그다음에 1년 생존율이 85%, 2년 생존 74%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오다시피 객관적 반응률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객관적으로 얼마나 반응했냐. 아까 암에 누가 봐도 암에 눈에 띄게 이제 눈에 보이는 암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그걸 보는 거고요. 완전 관해율이라는 거는 완전하게 그러니까 영상으로 이런 걸 딱 확인했더니 완전히 줄어들었다라는 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진행 생존 기간을 말 그대로 암이 더 확장되지 않고 더 진행되지 않고 생존했다. 라는 거고. 그래서 그 1년 생존, 2년 생존은 아니도 1년 이상 살아있고 2년 살아있고 보면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쳤는데 사실 뭐 79%, 58%, 뭐 30개월, 85%, 74%면 아 이게 많은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과거다입니다. 올해 2월 달에 나온 이제 이런 보도 자료를 찾아보시면은 이제 연구 결과 그래서 이게 쭉쭉쭉 나오거든요. 쭉쭉쭉 나오는데 이거 그냥 제가 표로 다시 정리를 했어요. 표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아까 말했던 객관적 반응률. 일반적으로 보고되는 게 20에서 40% 정도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 이뮤노시아의 면역 항암제는 몇 퍼센트? 79%나 줄었다는 거예요. 거의 2배죠. 그 다음에 완전 관해율 역시도 거의 2배입니다. 굉장히 크죠? 무진행 생존 기간 2년 동안 이 암이 더 확장되지 않고 진행된 기간을 봤더니 약 17%예요. 이 이뮤노시아의 면역 항암제는 몇 퍼센트? 30개월. 그러니까 지금 2년 이상은 그냥 거의 다 평균적으로 중앙값이 평균이죠. 그러니까 50%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도 이미 2년 4개월이니까 2년 이상 살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체 생존율이 뭐다? 38.5%라고 하면은 1년 이상은 85%, 2년 이상 74%, 거의 2배죠, 2배. 엄청난 성과예요, 성과.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희귀 의약품을 지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결과가 나오면 또 뭐가 된다? 결과에 따라서 방금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기술 수출 이런 데로 넘어가겠다라고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위에 나오지만 그렇죠. 일단 앞서 나고 있는 면역 항암제에 대해서 기술 수출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그래서 이 모든 작업이 진행되는 내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가 될 것이고 폐암 신약인 렐라자 신화를 재현하겠다라고 하면서 기술 수출에 대한 계획이 굉장히 내년부터 본격화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이뮤노시아 같은 경우가 10월 달에 그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팔아제꼈다가 반대로 최근에 반도체를 팔고 제약바이오 살 때 엄청나게 사재끼는 거 확인되시죠?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이 거의 5배가 증가했어요. 5배.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한 거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이뮤노시아에 대한 만약에 내가 가격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영상 하단에 이렇게 링크를 남겨놓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26년도부터 다시 무료 리딩을 좀 진행해 볼 예정이에요.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할 거고요. 기본적인 가격 전략은 이렇게 제가 잡아 드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